그림과 같이 변류기를 접속하였을 때 변류기 2차 전류는 항상 4A로 측정되었다. 변류비 100대 5일 때 1차 전류를 구하시오. 문제에서 4A로 측정되어 있다. 즉 측정하는 것은 전류계에서 측정이 되겠죠. 즉 여기에 4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1차 측 전류 IA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류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결선 방식에 따라 전류값이 달라지겠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변류기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자, 변류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나란하게 이렇게 접속되어 있고 전류계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접속을 우리는 가동 접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르게 이와 같이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변류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크로스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류계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러한 접속을 우리는 차동 접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전류값을 보면 자, 가동 접속에서 I1 즉 1차 측 전류다 라고 하는 것은 2차 측 전류에다가 변류비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CTB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차동 접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I1은 I2에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변류비를 곱한 다음에 이 차동 접속에서는 루트 3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더라. 그럼 문제에서 얘를 보니까 얘가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죠. 즉 가동 접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공식에 의해서 1차 측의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1차 측 전류 I1은 자 2차 측 전류가 4A라고 했습니다. 4 곱하기 CTB는 100대 5라고 되어 있네요. 5분의 100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80A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즉 IA다라고 하는 값은 80A가 되겠습니다. 축전지의 충전 방식 5가지를 쓰시오. 즉 충전 방식의 종류를 작성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안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충전, 급속 충전, 부동 충전, 균등 충전, 세류 충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충전 방식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보자면 이 보통 충전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충전하는 충전 방식이 보통 충전 방식이 되겠고요. 자, 급속 충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충전하는 거죠. 즉 급속 충전. 그래서 보통 충전 전류의 2~3배의 전류로 빠르게 충전하는 방식이 급속 충전 되겠습니다. 자, 부동 충전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죠. 즉 부동 충전 방식에서 2차 전류를 구하라 또는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즉 충전기가 축전지를 충전하면서 또한 부하에도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기가 부담하는 이 방식이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균등 충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각 축전지에 단자 전압의 차가 발생하겠죠. 자, 요거에 대한 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정전압으로 충전해주는 즉 전이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바로 균등 충전입니다. 또한 자, 균등 충전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가벼운 설페이션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균등 충전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세류 충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전량만큼만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의 경우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아놨을 때 그래도 핸드폰은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배터리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죠? 방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전된 양만큼만 충전하는 방식이 바로 세류 충전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종류를 작성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중선을 가공선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각각 4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중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땅속으로 가는 선을 의미하겠죠. 이 지중선에는 모두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지중선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인덕턴스 값은 감소하고요. C 값은 증가한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중선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먼저 장점 보면 가공선에 비해서 다회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개의 회선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지중 선로를 통해서 다회선 공급 가능. 자, 땅속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기후나 또는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겠죠. 그래서 외부 기상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유지보수가 적게 된다. 그죠? 자, 외부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수 업무가 비교적 적다. 자,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뭐예요? L값 감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도 장애가 경감된다. 이것이 장점 되겠죠. 다시 다회선 가능. 외부의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수 업무가 비교적 적다.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도 장애가 경감된다. 이것이 장점 될 것이고요. 자,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중선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점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고장 복구가 어렵다. 즉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복구가 어렵다. 자, 땅속은 자, 전선에 케이블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땅속은 열 발산이 어렵겠죠. 즉 열 발산이 어려우면 그만큼 허용전류 값이 감소됩니다. 그럼 허용전류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송전 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송전 용량이 어떻다? 네, 낮다. 자, 건설비가 비싸고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땅을 파고 묻고 다시 덮어야 되니까 건설비가 비싸고 공사기간이 길다. 자, 신규 수용, 부하에 대해서 탄력성이 결여된다. 땅속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회선을 더 집어넣으려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탄력성이 결여된다. 즉 신규 부하에 대한 탄력성이 어떻다? 좋지 않다. 이렇게 단점 4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률 0.8 75kW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추가로 역률 0.6 55kW인 부하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콘덴서를 이용하여 합성 역률을 95%로 개선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인가? 단 역률 개선 시 유효전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전력이 일정하다. 이거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유효전력이 일정할 때 전력용 콘덴서 구하는 공식 QC라고 하는 것은 이 P죠. P. 얘가 뭐예요? 유효전력. 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것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유효전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라고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먼저 부하 1에 대해서 볼게요. 자, 부하 1의 유효전력은 75kW다라고 돼 있어요. 75kW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부하 2는 어떻게 돼요? 유효전력이 55kW다라고 돼 있어요. 55kW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피상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상전력. 자, 피상전력. 자, 피상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피상전력은 피상전력이 아니라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을 볼게요. 자, 무효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서 이렇게 쓸 수 있더라. P 탄젠트 세타. 즉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무효전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하 1에서 무효전력은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이 0.8.
분의 사인은 0.6 됩니다.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되겠죠. 그럼 부하 2의 무효전력은 유효전력에다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코사인 역률이죠. 0.6 분의 0.8 이렇게 되죠. 그렇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전체 유효전력은 얘랑 얘를 더한 거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130kW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을 계산해서 더해 보면 무효전력은 129.58kV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요 QC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전체 유효전력은 얼마예요? 130이라고요. 그럼 얘를 그대로 한번 130에 그쵸? 자, 탄젠트 세타 1. 자, 여기에서 제가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제가 여기다 위아래 똑같이 제가 루트 3 VI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루트 3 VI. 똑같이 루트 3 VI. 여기는 코사인 세타고 여기는 사인 세타잖아요. 그쵸? 그럼 얘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죠. 자, 요 보면 얘는 뭐야?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는 유효전력이 뜻하고요. 루트 3 VI 사인 세타는 무효전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즉 역률 개선 전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탄젠트 세타 1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유효전력분의 그렇죠? 무효전력 맞죠? 빼기 자 탄젠트 세타 2다라고 하는 것은 역률을 얼마로 바꿨다고요? 95% 0.95분의 루트 1-0.9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 해보시면 86.85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86.85 킬로볼트 암페어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 본체 탱크 내에 발생하는 가스 또는 절연유의 유속 변화를 검출하여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개전기로서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하는 개전기는 무엇이냐? 답은 부츠홀츠 개전기가 됩니다. 이 부츠홀츠 개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자, 여기는 변압기의 주 탱크가 되고요. 주 탱크. 여기는 콘서베이터입니다. 콘서베이터. 이 주 탱크와 이 콘서베이터 사이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개전기가 바로 부츠홀츠 개전기가 되겠죠. 그럼 이 부츠홀츠 개전기의 내부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주 탱크라고 되어 있고요. 변압기 탱크. 여기는 콘서베이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탱크와 이 콘서베이터 사이에 분명히 절연유가 이렇게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절연유가 다 차 있기 때문에 절연유가 이렇게 차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변압기에서 어떠한 과열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과열이 발생하면 절연유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기포가 발생해요. 기포. 그럼 기포가 뽀글뽀글뽀글해서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그럼 기포가 여기에 쌓인단 말이에요. 맞겠죠? 그럼 이 기포에 의해서 그 과열이 되게 되면 변압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경보해 줘야 되겠죠. 즉 여기에 있는 얘는 요 플로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과열에 의한 경보를 하는 장치가 바로 요 위쪽에 있는 플로트 스위치가 될 것이고요. 자, 만약에 변압기에서 내부 고장이 발생했어요. 그죠? 그럼 내부 고장이 발생하면 기포가 아니라 압력이 상승해요. 압력. 그럼 압력이 상승하면 이 주탱크 내에 압력이 상승하면 그 압력이 다 어디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빠르게
절연유가 이동한단 말이에요. 절연유가 빠르게 이동해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플로트 스위치를 움직이게 돼서 바로 이 변압기를 뭐 하네요? 정지시켜요. 그죠? 예. 뭐 차단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붓조울치 개전기인데, 이 붓조울치 개전기는 변압기의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붓조울치 개전기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차단기 B의 용량을 100MVA로 제한하기 위한 한류 리액터의 리액턴스는 몇 %인가? 단 2만 kVA를 기준으로 하고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 그림을 제가 다시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에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그리고 한류 리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먼저 문제에서 기준 용량이 2만 킬로볼트 암페어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메가볼트 암페어로 하게 되면 먼저 기준 용량 PN이라고 하는 것은 20 메가볼트 암페어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공 3개를 빼면 킬로에 하나 위에인 메가가 되겠죠. 20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발전기 1번, 2번, 3번을 보게 되면 자, 얘는 10 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공 3개 없애면 메가가 되죠. 10 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15%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얘도 3개 없애면 20 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얘가 30%이다. 이런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0 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얘가 3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자, 기준 용량이 20이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환산해 줘야 되겠죠. 자, 퍼센트 리액턴스,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합니다. 그럼 얘가 요렇게 몇 배예요? 2배죠. 2배죠. 그럼 얘도 똑같이 2배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2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하면 요것의 2배인 얘가 30% 이렇게 돼야 돼요. 30%.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L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요 부분을 볼게요. 차단기가 차단 용량 PS라고 하는 값이 100 메가볼트 암페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지점에서의 제가 퍼센트 리액턴스, 즉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요 PS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P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저항 성분이 없으면 퍼센트 임피던스나 퍼센트 리액턴스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제가 뭐 리액턴스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나씩 적어 볼게요. 자, PS 달랑 용량은 100 이퀄 퍼센트 리액턴스 100 곱하기 기준 용량 20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제가 그럼 여기에 100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20 들어가야 되겠죠. 20. 그럼 얘가 약분돼서 100 갖다 지잖아요. 결국에는 요 점에서 차단기가 있는 점에서의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는 20%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요 발전기 한번 볼게요. 똑같이 20메가를 기준으로 30%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가 무슨 형태예요? 병렬이잖아요. 병렬. 자, 똑같은 것 3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합성 임피던스는 그 값의 3분의 1이 되겠죠. 즉 30의 3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 부분에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얘가 10%다라는 얘기고 더하기 XL 하게 되면 얘가 여기가
20%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한류 리액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얘는 10%가 돼야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퍼센트 리액턴스는 1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유접점 시퀀스 회로를 무접점 논리 회로로 변경하여 그리시오. 단, 낫 게이트 1개, 이입력 오화 게이트 1개, 이입력 엔드 게이트 1개씩 사용할 것. 자,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요 조건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낫 게이트는 꼭 1개를 사용하고, 이입력 오화 게이트는 꼭 1개를 사용하고, 이입력 엔드 게이트는 꼭 1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접속점에는 요 점을 꼭 작성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먼저 시퀀스를 논리회로로 바꾸는데 논리식을 먼저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논리식을 먼저 작성을 해보면, 자, MC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온과 MC가 병렬 연결되어 있죠. 병렬 연결은 뭐예요? 더하기죠. 더하기. 그래서 온 더하기 MC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 부분이. 병렬 연결은 더하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와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여기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오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B접점이죠. A접점, A접점. 요 B접점에는 요 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출력을 보니까 MC랑 같아요. 그래서 출력은 MC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거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온 플러스 MC. 요거는 무슨 게이트? 오화 게이트가 되죠. 더하기는 무슨 게이트? 오화 게이트.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하나는 MC 이고요. 하나는 온 되겠죠. 그럼 얘랑 얘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곱하라. 이건 뭐예요? 여기는 엔드 게이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랑? 오프랑 뭐 하라? 엔드 하라. 이렇게 엔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프는 비접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낫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바로 MC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MC고 여기도 MC니까 얘는 같은 거란 얘기잖아요. 자기주회로. 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맞죠? 자, 그럼 MC가 결국에는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출력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출력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회로는 먼저 뭐부터? 논리식부터 작성을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논리회로로 그려주시면 되죠. 그럼 조건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낫 게이트 1개 쓰라고 되어 있고요. 이입력 오화 게이트 1개 쓰라고 되어 있고, 이입력 엔드 게이트 하나 쓰라고 되어 있죠. 조건에 맞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력계법으로 부하 전력을 측정하였을 때 30W, 20W가 측정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부하의 무효 전력을 계산 과정을 서술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력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유효 전력계를 가지고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바로 이 전력계법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전력계법에 대해서 한번 회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L1, L2 편의상 L1, L2, L3 이렇게 되고, 여기에 삼상부하가 있다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뭐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전류를 측정하는 애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측정하는 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압을 측정하는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을 측정하는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있으면 전력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W1 유효전력계 1개, 그리고 얘가 W2 유효전력계 2개 이렇게 돼요. 그럼 요 유효전력계 W1과 W2를 가지고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다.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유효전력은 W1 더하기 W2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무효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W2-W1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피상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2의 루트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마이너스 W1, W2의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요 무효 전력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럼 요 식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루트 3에 자 W2 마이너스 W1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것 중에 작은 거 빼주시면 돼요. 3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10 루트 3 되겠네요. 그럼 무효 전력의 단위는 바잖아요. 그죠? 바. 맞죠? 그래서 10 루트 3 바. 또는 요거 계산해 보시면 17.32 나오죠. 그죠? 바. 요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요렇게 작성하셔도 되겠다. 즉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전력계법에 의한 요 무효전력 계산식을 아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2.9kV Y로 수전하는 수용가의 수전 용량이 750kVA라고 할 때 이 인입구의 MOF를 시설하는 경우 MOF의 적당한 변류비와 변성비를 산출하여 표준 규격을 참고하여 선정하시오. 단 변류비의 여유율은 25%로 하고 계산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선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MOF다라고 하는 것은 PT와 즉 계기용 변압기와 CT 계기용 변류기를 함께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MOF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MOF에서 PTB와 CTB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때 이 변류비를 구할 때 MOF는 사실은 여유율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층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여유율을 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여유율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제가 변성비부터 볼게요. 이 변성비다라고 하는 것은 요 PTB를 의미하는 거죠. PTB. 자, 근데 요 문제에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얘가 Y결선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문제에서 얘가 Y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3상 4선식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얘가 델타 결선이다라고 하면 얘는 3상 3선식을 의미하겠죠. 그럼 얘가 3상 4선식과 3상 3선식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PT를 어떻게 결선하냐면 얘는 Y결선 하고요. 얘는 V결선합니다. V결선. 그러면 이 PT의 1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압을 볼 때 자, 여기에 1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압을 볼 때 자,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대지전압이에요. 그럼 제가 편의상에 상전압이라고 볼게요. 상전압. 1차 측은 뭐라고요? 상전압이 되고 2차 측은 110으로 뭐예요? 약속되어 있잖아요. 맞죠? 자, V결선에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선간전압이 들어가고요. 2차 측 전압은 110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얘가 22.9kV다라고 하는 것은 선간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Y결선이기 때문에 3상 4선식이고 PT가 Y결선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차 측의 전압은 상전압을 써줘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선간전압을 뭘로? 루트 3으로 나눈 값 되겠죠. 킬로볼트예요. 대 1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2.9라고 하는 것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즉 다시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대지전압 또는 상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3,200 되는 거죠. 13,200 대 1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3,200이 이거잖아요. 13.2
2.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PTB라고 하는 것은 13,200대 110이라고 하시거나 또는 13.2kV 대 110V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요 PTB다라고 하는 건 뭘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요 PTB를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변류비를 한번 그려볼게요. 변류비.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의 조건을 그림으로 회로로 그려보면 여기에 변압기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변압기. 그럼 요 변압기의 용량이 750 kVA다. 요거예요. 그럼 여기에 변류기가 요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부하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삼상에서 루트 3 V분의 P예요.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변압기 용량인 요 P상 전력이 되겠죠. 얘가 뭐라고요?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 그럼 이 부하 전류를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루트 3 곱하기 전압 22.9kV이고요. 용량 750이란 말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 그럼 이 CTB 1차 전류는 요것에 요 부하 전류의 뭐란 얘기예요? 여유율 25%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곱하기 1.25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요것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23.64A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즉 다시 요 부하 전류에다가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1.25배를 한 값을 변류기 1차 전격 전류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선정하라고 했으니까 23.64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20이잖아요. 그죠? 20. 1차 측 전류는 20. 2차 측은 5A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변류비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0대 5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쵸? 여러분들이 자 변성비다라고 하는 것은 13,200대 1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변류비다라고 하는 것은 20대 5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사용량 150kWh, 최대 전력 10kW인 수용가에서 24시간 부하를 가동한다고 한다. 최대 전력일 때 부하 전류는 30A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부하는 삼상 220V 유도전동기이고 주어지지 않은 값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서는 1 부하율을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고 2번에서는 최대 전력일 때 역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1번에 부하율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하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적어 보면 최대 수요 전력 분의 평균 수요 전력을 우리는 부하율이다라고 하죠. 100분율로 나타내면 여기다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 전체 사용한 양을 하루 24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하루 동안 150kWh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 150을 24로 나누면 얘가 뭐예요? 평균 수요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뭘로? 최대 값으로 나누면 돼요. 최대 전력 10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맞잖아요. 그럼 얘를 뭘로? 100분율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이게 1 부하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62.5%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역률 구하여라. 자, 역률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공식에 의해서 요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쓸 수 있어요. 100분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3상에서 P상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분의 유효전력 곱하기 백분율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3 자, 선간전압 220V라고 돼 있어요. 220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가 30A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최대 전력은 얼마예요? 10kW니까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되겠죠. 그럼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면 역률의 값은 87.48%다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겠죠. 즉 여러분들이 자, 부하율은 62.5%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역률은 즉 최대 전력일 때의 역률은 87.48%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출제가 자주 되었던 문제입니다. 즉 고압 전로에서의 퓨즈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고압 전로에서 퓨즈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포장 퓨즈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비포장 퓨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자, 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류의 1.3배에서 뭐하라? 견뎌라 이거예요. 비포장 같은 경우에는 1.25배의 전류에 뭐하라? 견뎌라. 즉 이거는 전격 전류의 1.3배, 1.25배가 전류가 흘렀을 때 퓨즈가 용단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를 뭐하라? 견뎌라. 그렇죠? 자, 그런데 전격 전류의 2배의 전류가 흐르면 이 퓨즈에 2배의 전류가 흐르면 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120분 이내에 용단되어야 되고요. 비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2분 이내에 용단되어야 됩니다. 언제? 얘는 2배의 전류에서. 2배의 전류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문제에서 우리가 보면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되어야 되고 이 비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류의 1.25배의 전류에서 견디고 2배의 전류에서 2분 안에 용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규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포장 퓨즈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안에 용단되고 비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서 2분 안에 용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리식을 낫회로 3개, 3입력 5화회로 3개, 3입력 AND회로 1개를 이용하여 3입력 논리회로로 나타내시오. 즉 문제의 논리식을 논리회로로 나타내는데 다음 조건을 충족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낫회로는 꼭 3개만 사용해야 되고 3입력 5화회로는 꼭 3개를 사용해야 되고 3입력 AND회로는 꼭 1개를 이용해서 이 논리식을 논리회로로 작성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논리회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논리식이 정확하게 논리회로로 변형만 된다면 어떠한 방식이든 다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A라고 보고요. 여기는 제가 B라고 보고요. 여기를 C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C.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요거를 볼게요. 자,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5화회로예요. 5화회로. 그럼 여기에 제가 요렇게 5화회로를 요렇게 한번 그려보죠. 첫 번째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그냥 그대로 A 점 꼭 찍어 주셔야 됩니다. B 이렇게 C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요거를 제가 그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자 5와 똑같이 제가 이렇게 그려보죠. 자, 여기는 A 바니까 A 바
not 들어가야 되겠죠. 바면 이렇게 비바 이렇게 그래도 되겠죠. C 이렇게 제가 이것을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도 더하기니까 5화 됩니다. 5화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A 바. 그러니까 여기는 A 바잖아요. A 바.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빼볼게요. A 바. 그래도 되겠죠. B. B. 여기 B니까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C 바.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C 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는 얘기예요? 곱, and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여기다가 and 웨르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이렇게 오고, 얘도 이렇게 오고, 얘도 이렇게 오면 되겠더라. 문제 조건에서 not 퇴로를 3개, not 하나, 둘, 셋 되죠? 3입력 5화외로 3개, 하나, 둘, 셋 되죠? 3입력 AND외로 1개, 하나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전압을 나타낸 식이다. 이 식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코로나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공송전선로에서 전선 주변의 공기가 부분적으로 절연 파괴되어 빛과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코로나 현상은 나쁜 거죠. 즉 장애를 유발합니다. 이 코로나에 의해서 코로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코로나 잡음 발생하고요. 통신선 유도장애 고주파 발생, 그리고 전선의 부식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대책으로는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복두체를 사용한다. 두 번째,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한다. 세 번째로는 가선 금구류를 설비를 개량한다라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해당 식은 코로나 임계 전압이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전압보다 높게 되면 코로나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24.3 M한 M0 델타 T 로그 R분의 T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M1이다라고 하는 것은 날씨와 관련된 개수입니다. 날씨 개수. 자, 그리고 M0다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표면 개수예요. 즉 전선이 단선이냐 연선이냐 울퉁불퉁하냐 매끈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값이죠. 그래서 얘는 전선의 무슨 개수? 표면 개수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델타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 공기 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D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지름, 전선의 바깥 지름 될 것이고, R은 반지름이고, 라지 D다라고 하는 것은 전선과 전선 간의 등가, 선간 거리 이렇게 됩니다. 공식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자, 1번 기온 T도씨에서 기압을 B라고 할 때 델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써라. 이 델타가 뭐냐? 이런 얘기죠. 뭐예요? 상대 공기 밀도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M1이 날씨 개수라고 하면 M0는 무슨 개수인가요? M0 뭐라고요? 전선 표면 개수. 얘가 전선이 단선이냐 연선이냐 매끄럽냐 울퉁불퉁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값이죠. 그래서 전선 표면 개수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로나에 의한 장애의 종류 2가지만 써라 라고 돼 있어요. 코로나 뭐 있었어요? 손실, 코로나 잡음. 세 번째, 통신선 유도장애. 그쵸?
그다음에 고조파 발생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선의 부식을 뭐한다? 네, 촉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복도체 사용. 다도체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전선에 뭐를? 굵기를 그쵸? 크게 해준다. 여기서 D값이 커지면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이 방지가 되겠죠. 세 번째, 가선 금구류를 뭐한다? 개선한다. 개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을 해 주시면 요와 같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Hz에 사용하던 전력용 캐패시터를 일정 전압에 60Hz로 사용할 때 흐르는 충전 전류는 몇 배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C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E라고 보죠. 문제에서 자, 충전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식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충전 전류 IC다라고 하는 것은 XC분의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요 XC, 즉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2.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오메가 C 2 될 것이고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각 주파수로서 2 파이 F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충전 전류 IC라고 하는 것은 2 파이 FC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충전 전류는 뭐해? 주파수에 뭐한다?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좀 50Hz에서 60Hz가 되면 주파수가 몇 배가 된 거예요? F가 몇 배가 된 거예요? 50분의 60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50분의 60배. 충전 전류도 비례하기 때문에 그만큼 50분의 60배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5분의 6배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는 5분의 6은 1.2죠. 1.2배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되겠다. 즉 주파수가 50에서 60Hz로 바뀌면 충전 전류는 1.2배가 된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에 나타낸 수용과의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부등률은 1.2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온 조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하는 설비 용량이 250kW이고 수용률이 0.6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하 같은 경우에는 설비 용량이 150kW이고 수용률이 80% 0.8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가 있을 때 여기에서의 전력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 변압기에서 얘네들이 사용이 됐을 때 최대로 합성으로 최대로 됐을 때의 전력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합성 최대 수요 전력입니다. 자, 그때 얘 부하와 얘 부하 간의 요 부등률이 1.2다 라고 주어진 거죠. 즉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얘네들이 동시에 사용을 했을 때 최대로 공급되는 전력을 묻는 거다. 그럼 이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등률분의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최대 수요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더라. 자, 문제에서 부등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1.2로 주어져 있고요. 자, 이쪽의 부하에서의 최대값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해서 250 곱하기 0.6 되고요. 여기에서의 최대 수요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0.8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 유효 전력의 단위예요. 그럼 얘네들도 다 뭐예요? 유효 전력이잖아요. 즉, 이 문제에서 역률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225 킬로와트다라고 하는 합성 최대 수요 전력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 및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감리원의 배치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공사 중지 명령 조치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어떠한 공사 현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전기 공사 현장이 있을 때 이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뭐를? 감리원을 뭐합니까? 배치를 합니다. 그럼 이 감리원을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해요? 보고를 해야 되겠죠. 즉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배치한 후 30일 언제?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후에 감리 완료 보고서를 만들겠죠. 그죠? 그럼 이 보고서를 어떻게?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또한 마찬가지로 신고, 제출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뭐 한다? 제출한다. 자, 그리고 공사 중지 명령 조치에 대한 내용은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감리원이 봤을 때 이 공사가 설계 도서와 상이하다라고 하면 이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서 공사를 재시공하라 또는 공사를 중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조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괄호가 뭐예요? 30일 요 재시공에 관련된 내용이 된다. 해서 답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조도 500럭스 전반 조명을 시설한 40제곱미터인 방에서 광속 500 루멘의 사용시간당 70W의 전구를 사용하여 24시간 동안 조명할 때 소비되는 전력량을 구하시오. 조명률은 0.5, 보수율은 0.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 전력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먼저 등기구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이 등기구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에는 F, U, N, E, A, D다 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N, 등기구죠. 그래서 N에 관해서 식을 적어보면 N은 F, U분의 E, A,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D다라고 하는 것은 감광 보상률인데 얘를 보수율분의 1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F, U, 요 D 대신에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E,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등기구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F 광속이죠. 광속 500 루멘 곱하기 U 조명률 0.5 되고요. M 보수율 0.8 됩니다. E 조도 500럭스 곱하기 면적이 40제곱미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등기구가 100개 또는 100개의 등기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소비전력 W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전력 곱하기 뭐라고요? 시간. 자, 그러면 등기구 하나당 소비전력이 70W다라고 쓰였어요. 그죠? 70W짜리가 몇 개? 100개가 사용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얘를 얼마만큼? 24시간 동안 썼다는 얘기죠. 이게 전력이 되는 거예요. 70W짜리 몇 개? 100개를 시간 T 24시간 썼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가 킬로와트-아워이기 때문에 킬로와트-아워의 단위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168 킬로와트-아워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전선의 식별을 쓰시오. 이 해당 문제는 상별 전선의 색깔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L1은 갈색, L2는 검은색, L3는 회색, N 중성선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보호도체, 즉 보호접지를 하기 위한 것은 녹색과 노란색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색, 흑색, 회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처럼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L1은 갈색, L3는 회색, N 파란색, 보호도체, 녹색과 노란색 이렇게 암기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의 그림과 같은 수전설비 개통도의 미완성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에서 수전설비 개통도가 주어져 있고 세부 문제로 개통도를 완성하여라. 두 번째는 변류기 2차 측기기를 교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작성하고 그 이유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개통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단로기가 있고 피래기가 있네요. 피래기가 각 선에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그냥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실 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점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피래기가 이와 같이 연결이 되고요. 자, 다음에 여기 PT와 CT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에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1번은 첫 번째 선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2번은 두 번째 선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3번은 이 세 번째 선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차 측에 퓨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2차 측도 당연히 퓨즈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선에는 퓨즈를 넣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퓨즈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CT를 한번 보겠습니다. CT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에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은 첫 번째 선에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고요. 2번은 두 번째 선에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3번에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PT와 CT를 접지해야 되는데, 자, PT는 두 번째 선에, CT는 이 세 번째 선에 연결합니다. 두 번째 선에 어떻게 한다? 연결한다. 이 CT는 세 번째에 이렇게 연결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연결, 세 번째 연결.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뭐 한다? 접지를 한다. 접지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접지된 선에는 퓨즈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퓨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PL이다라고 하는 것은 파일럿 램프로서 표시등이에요. 표시등. 그렇죠? 전압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 연결을 하셔도 된다. 하나는 접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변압기를 보겠습니다. 변압기. 변압기만 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 변압기가 동력용 델타 결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델타 결선은 어떻게 순환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옆에 것에 연결, 옆에 것에 연결, 그리고 다시 원래 것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순환하는 구조가 델타 결선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순환하는 구조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L1, L2, L3 여기 보시면 L1, L2, L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대로 첫 번째 거는 L1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L1, L1 L2, L2 얘도 L2에 이렇게 첫 번째 거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L3, L3. L3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 그렇죠?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얘도 마찬가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환하는 구조로 해주시면 돼요. 얘는 옆에 거에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 얘는 그 옆에 거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맞죠? 그럼 얘는 다시 원래대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원래대로 처음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1차 측에 델타 결선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2차 측에도 똑같이 얘는 옆에 것에,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 것에, 얘는 첫 번째 것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순환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죠? 자, 그랬을 때 얘가 L1이잖아요. L1은 여기에 L1. 그렇죠? 여기가 L2죠. L2는 여기. L2. 이렇게. L3는 여기가 L3잖아요. 여기가 L3니까 여기 연결됐으니까 여기 L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1, L2, L3. 여기 뭐야? L1, L2, L3. 이거 잘 맞춰주시면 되고, L1, L2, L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완성 결선도를 그릴 때는 이와 같이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통전 중에 있는 변륙 2차 측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와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류기를 제가 그려보면 변압기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1차 측 권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가 1차 측. 여기는 변류기 CT입니다. 여기는 2차 측입니다. 여기가 2차 측.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에서 2차 측에 어떠한 설비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체하겠다. 교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요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2차 측을 뭐 한다? 단락한다 이거예요.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조치는 2차 측을 어떻게 한다? 단락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 그럼 뭐예요? 얘가 개방된다는 얘기죠. 그럼 개방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차 측에는 대단히 큰 부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 부하 전류는 모두 어떠한 전류가 되냐면 여기에 자속을 만드는 전류로 바뀌어요. 즉 부하 전류가 뭐가 된다? 자속을 만드는 여자 전류로 돼요. 그럼 이 큰 부하 전류가 큰 여자 전류가 되니까 자속의 양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증가합니다. 그럼 2차 측의 전압 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44 FN 파이 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자속이 증가할 것이고, 즉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돼서 자속이 증가하니까 2차 측의 건선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차 측에 뭐가? 고전압이 유기가 된단 말이에요. 고전압이 유기되면 요 변류기 2차 측에 무슨 현상? 절연 파괴가 발생하겠죠. 즉 변류기 2차 측 권선의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2차 측 단락이다. 자, 이것을 말로 잘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변류기 2차 개로 C, 변류기 2차 측의 부하 전류가 얘가 모두 자속을 만드는 전류, 즉 여자 전류가 되어 변류기 2차 측의 고전압을 유기해서 2차 측 절연 파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류기 2차 측 설비를 뭐 할 때? 교체할 때는 가장 먼저 2차 측을 단락해야 된다 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